3페이지. 알케미스트는 연금술사라는 뜻입니다. 연금술로 돌을 금으로 바꾸겠어. 지금 돌이 누구죠? 닥쳐. 어떻게 할 거냐? how to를 적어놨죠. 자, 이 책은 총 오늘을 제외하면 30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월, 금을 제외한 화, 수, 목, 토, 일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풉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국어와 영어는 훈련이 중요해. 빈도수.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빈도수. 너네 매산비라는 문제집도 알죠? 그런 식으로 국어와 영어는 매일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꼭 하루에 한 지문. 문제 푸는 거는 금방 풀어요. 정리하는 걸 좀 걸리는데 맥시멈 잡아도 처음에 20분이었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10분 내로 끝나버리잖아. 그런 정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문제를 푼 다음에 주어진 지시사항대로 꼭 근거를 작성해 봐야 됩니다. 찍더라도 뭐 때문에 찍었다란 근거는 있어야 돼. 3번 답지는 함의추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보고 확인하세요. 그럼 틀렸다면 내가 왜 틀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 다음에 적습니다. 4번 모르는 단어는 그 지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오답률이 높은 기출지문입니다. 이 지문에 모르는 단어는 꼭 정리해서 본인만의 단어장을 가지세요. 5번 끊어읽기의 방법을 보고 직접 해석해 봅니다. 바로 뒷장에 끊어읽기 방법을 적어놨으니 추후 참고하시고 해석할 땐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받았어? 해석은 말로 하고요. 제발 부탁인데 오른쪽에 적으라는 건 요약을 적으라는 거지. 번역을 다 적지 마. 요약은 한글로 적어도 돼, 영어로 적어도 돼, 그냥 시멘틱 맵처럼 기호로 적어도 돼. 그건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미 끊어놓은 3페이지야 소담아. 이미 끊어놓은 해석을 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체크하고 주제문이 어디지? 주장이 어디지? 전개 방식은 뭐였지는 꼭 해보세요.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생각해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 7번 수업을 듣고 나면 복습용 페이지에다가 다시 지시사항대로 정리합니다. 8번의 별표. 자, 이걸 방학 때 꼭 하자. 꼭 하자. 너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야, 이게. 나와봐. 대한민국에서 수학 문제 제일 잘 푸는 사람은 수학 강사들이야. 진짜 대학 교수보다 잘 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이 지문 문제를 제일 잘 푸는 사람은 영어 강사들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수업하려면 수업 준비해야 되죠. 수업 준비의 과정은 첫 번째 내가 직접 풀어봐야 된다. 두 번째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설명할 거 아니야. 내가 대충 알고 있으면 어떻게 설명해? 명확하게 알아야 설명을 간료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모르는 단어를 당연히 얘가 물어볼 수 있죠. 쌤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이 해석은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어휘랑 구문을 정리를 해놔야 돼. 바꿔 말하면 내 수업할 지문에 해석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수업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수업을 이 지문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나? 수학으로 따지면 그 문제 딱 한 번 수업하고 끝나요? 그렇지 않죠. 다른 반에서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좋은 질 좋은 문제는 다음에도 또 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한단 말이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리를 깨우치게 돼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네. 를 파악하면 그 해당 교과목의 문제를 제일 잘 풀게 돼. 그러니까 제발 직접 책 제일 뒤에 보면 10회차 복습용 지문을 수록했으니 그 10회차 복습용 지문에는 어떠한 필기도 하지 말고 직접 과외하듯이 설명해 봅니다. 설명할 땐 근거를 설명해 줘야죠. 이게 왜 답인지. 그 다음에 해석해 줘야 돼.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과외하듯이 말로 하란 얘기입니다. 아무런 필기하지 말고 나 봐봐. 아무런 필기하지 말고 과외하듯이 설명하고 한 번 했으면 한 번 띡 체크하면 돼. 그럼 이걸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다 보면 어떤 건 2번, 어떤 건 1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번을 언제 해요? 너 수능 보기 전까지 10번을 해보면 여기 있는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와 구문이 해석됩니다. 이 문제집에 속해 있는 단어와 구문이 영어에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공부의 기준은 기출이잖아. 맞죠?
이거 플러스 이것보다 오답률이 더 높은 문제집은 겨울방학 때 썼던 문제집입니다. 거기 있는 것만 다 정리해도 이제 추가로도 단어를 더 외워야 된다. 양이 굉장히 적어지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거의 없어요.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 답을 제시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의사가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하면 그렇게 안 할 거잖아. 근데 의사가 그 운동 좀 자주 하시고 밥 잘 드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하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니까 해 안 해? 안 하죠. 약을 꼭 챙겨 드시고 하면 잘 안 챙겨 먹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처방을 내려줬잖아.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영어 잘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해! 그걸 머리로 알면서 몸으로 행동을 안 하나? 그 멀리 있는 미래는 눈에 안 보이지. 그냥 하루에 한 지문 풀고 정리하고 하루 한 지문 수업해보고. 이게 간단한 일 아니니? 해보세요. 제발 부탁이야. 지금부턴 우리는 수능 모의고사를 풀 건데 어떻게 풀 거냐? 숙제로 매번 풀죠. 근데 정리 좀 하고 가자. 총 개요를 70분의 시간 동안 45문항을 푸는 겁니다. 맞죠? 듣기가 몇 문항이야? 17문항인데 18문항일 때도 있어요. 언젠가 있겠지. 현재는 17문항. 얘가 맥시멈 23분입니다. 보통 20분 땡땡초에서 22분 땡땡초로 끝나요. 맥시멈 23분. 그럼 빼면 47분 만에 독해 문항은 28문항을 풀어야 되지만 지문은 25지문을 풀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마지막 그 두 지문에 5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한 지문에 2분씩 쓰면 오버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조절해가지고 어떤 건 1분 내로 풀고 어떤 건 한 2분 몇십 초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최대치로 줄이고 싶다면 듣기의 띵동 구간에 생각이 필요 없는 건 풀어 제끼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독해 풀 때 풀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시간이 확보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 너네 내신 시험 너한테 주고 1년 뒤에 평가하겠다고 하면 맞춰 못 맞춰? 100% 맞추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간 내로 풀 거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거면 띵동 구간의 어법, 규칙만 먼저 보고 일치 유형들. 일치 유형 총 4개입니다. 도표, 안내문 2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듣기가 넘어갈 땐 18, 19번이 있죠. 목적은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는 필요 없어. 이걸 요구합니다 하면 그거 고르면 돼. 분위기, 심경은 마지막 문장 보면 심경 변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심경이 보기 5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르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7문항을 풀었다. 듣기 하다가 그럼 너한테 최종 남아있는 건 18지문입니다. 18지문. 47분 동안. 단순 계산으로 2분씩 써도 시간이 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해줄게. 내가 70분 동안 문제를 푸는 게 시간이 늘 부족해서 2등급이 안 나와. 다시 시간이 부족해서 79야 항상. 그 아래야. 그럼 좀 생각 좀 해봐. 31에서 34가 빈칸입니다. 36에서 39가 삽입입니다. 8문항이죠? 이 8문항의 배점이 20점이에요. 자, 이거 빼고 나머지 다 풀자. 네? 10개의 지문을 47분 동안 풀어보라고. 시간을 루즈하게 천천히 쓰면서.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정말 맥시멈 많이 틀려봤자 3개 틀리겠죠. 47분 동안 10개를 푸는 거니까. 너가 이미 실력이 좀 안 된다는 걸 가정하면 천천히 풀었을 때 3개 틀린다고 치면 너의 점수는 이제 80점, 2점 뺐으니까 80점 만점 중에 71점이 돼 있을 거야. 다 맞췄으면. 3개 빼고 다 맞췄으면. 됐죠? 자, 이 상황에서 8개 찍습니다. 그럼 너의 점수는 너의 점수의 이 variation은
71에서 8개 다 맞추면 91이고 71에서 73이 될 수도 있죠. 여기를 운만 좋으면 2등급은 금방 맞지 않을까? 기대값이 75점인데. 아, 그래? 75. 그냥 20점 딱 오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바꿔서 여기에 2점 2개, 2점 2개 있잖아, 네모나. 거기만 집중해서 8점을 맞으면 79고 나머지 넷 중에 하나 찍으면 하나 맞겠지. 그럼 2등급 달성. 예스! 를 역으로 바꿔볼게. 역으로. 지금 말한 걸 뒤로 돌려서 내가 이거 있잖아. 이거 맨날 풀어도 이 중에 한 개 빼고는 다 맞춰. 내가 이걸 풀어도 한 개 빼고 다 맞춰. 가 된 순간 8개의 문항 중에 6개는 늘 맞추거든 나는. 그럼 그 순간 맥시멈 적으면 마이너스 6점이죠. 그럼 나는 이런 데서 하나하나 정도 틀려도 난 여전히 1등급이거든. 결론, 빈칸과 순서 삽입을 수월하게 풀어내면 낼수록 1등급을 달성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훨씬. 자꾸 등급이 안 나오면 이걸 제외하고 다른 데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빈칸과 순서 삽입을 맞춰내면 등급 달성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끔씩 진짜로 빈칸이랑 순서 삽입은 다 맞춰. 근데 이상한 주제 제목 요지에서 틀려. 일치에서 틀리고 41번 제목에서 틀리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점수 금방 오른다. 왜냐면 여기서가 안 오르는 구간인데. 수학으로 따지면요. 기하를 엄청 잘하는데 공통수학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런 애도 있어. 너네 그런 경우 없어? 너 수학 몇 점 맞았어? 나 98점. 그럼 너 개빠가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너 모의고사 수학 몇 점 맞았어? 98점 맞았어. 너 개빠가네. 왜죠? 4점짜리를 다 맞춰놓고 뭘 틀렸다는 거야? 개빠가 맞잖아. 영어에서 가장 기분이 나쁜 점수가 89, 79입니다. 왜냐면 100점이 몇 등급이야? 1. 그리고 90점은? 똑같이 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 들어오면 너무 양아치 아니야? 9자로 끝나면 기분이 나빠. 채점에는 영어가 99점이 나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중딩 애들한테 너 영어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오는데? 나? 99. 진짜 잘 맞네. 다 구라져. 풀어보지도 않은 거지. 문제를 보지도 않은 거야. 예전에 1점짜리가 있었어요. 아, 그럴 수는 있겠다. 한 2010학년도, 2006학년도 정도 걸 풀었으면 99가 나올 수 있어요. 아, 잠깐만. 그때 만점 70점이었어. 99는 구라네, 어떻게 봐도. 아저씨 중딩 애들 그런 거 자랑한단 말이야. 나 고3급 모의고사 풀었는데, 별거 아니던데? 너 몇 점인데? 너 99. 구라쟁이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 말의 포인트는 이걸 연습해놔야 나중에 내신하다 보면 모의고사 값이 좀 떨어지죠. 올리게 다시 수월합니다. 얘가 숙련돼 있으면. 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수업하는 건 정해져 있죠. 함의추론. 밑줄 친 말의 의미를 고르시오. 어휘추론. 문맥에 따라서 틀린 거 찾는 거. 빈칸추론. 이게 포인트지. 실제로는 얘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순서와 삽입을 할 건데 원래 간접 쓰기 유형이에요, 이 둘은. 하지만 제 유형은 이렇게 봅니다. 얘네들은 대의파. 작가의 주장을 찾아보자는 유형이야. 얘네들은 간접 쓰기입니다, 말 그대로. 바꿔 말하면 직접 쓰라고 할 수 없어. 채점을 못해. 쓰는 방법을 아냐고 묻는 거야. 를 오늘 풀이법을 다 정리하겠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읽어보세요, 꼼꼼히. 다 적어놨으니까. 14페이지. 자, 세부적으로 꼼꼼히 하진 않습니다. 크게 잡아주고 본인이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할 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밑줄 친 표현에 알맞은 의미를 고르시오.
첫 번째 태도. 그 밑줄 친 표현이 뭔지 해석이 안 돼도 쫄지 마. 뭔지 모르겠으면 빈칸이라 생각하고 풀어. 괜찮아. 2번. 앞에 얘가 21번이거든요. 근데 20번은 요지, 22번은 주장이죠. 그럼 21번도 똑같이 주장 찾아보라는 거야. 주장 찾아보세요. 3번. 그 주장과 밑줄의 관계를 보세요. 딱히 별다른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정비례 관계야. 그럼 주장을 고르면 돼. 근데 반비례 관계일 수도 있다. 거기 예문 들어놓은 것처럼 we should avoid 밑줄 하면은 밑줄의 의미는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입니다. 작가의 주장과 반대를 찾아야 돼요. 자,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주장을 고르면 됩니다. 4번. 이건 빈칸할 때도 하는 건데 아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면 지문의 내용을 26번에 위치한 내용 일치 불일치처럼 하나씩 대조해 봅니다. 그럼 어떤 건 소재가 있어요? 내비둬. 없어요? 제껴. 있는데 반대 내용이에요? 제껴. 그럼 하나가 남게 돼. 그럼 그냥 그걸 찍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왜 찍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계속 2번, 3번, 4번 읽을 수가 없어. 정말 많이 하면 2번 정도 읽겠지만 3번, 4번 읽는 건 진짜 시간 낭비야.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어휘추론 16페이지.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너는 시험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근거가 다 있는데 왜 이런 걸 틀리는 거야? 시험 문제에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 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게 근거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엄마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자기들은 공부 잘했대. 나한테 그랬어.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거의 일진이었고 우리 아빠는 공부 잘했다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내가 재수하고 삼수한 건 순전히 내 탓인가? 과연 그럴까? 왜냐면 공부도 재능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제일 크게 작동하는데 그 수많은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결정해주는 가장 큰 요인이 유전자라고.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라고 혼낸다는 건 애초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유전자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신께서 나한테 준 유전자가 안 좋아서 내가 못하는 건데 이거 지금 나만 혼낸다고 될 일인가? 라고 얘기해주면 엄마가 아 맞아 엄마가 정말 크게 깨달았다. 네 말이 다 맞아. 엄마가 집에 가서 반성할게. 엄마 벽 보고 서 있을게. 하고 밥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엄마가 깨달고 하는 엄마는 아무도 없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시작되겠지? 어휘추론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문제의 근거가 있는데 풀이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 써 있어요. 문맥에 알맞은, 문맥에 알맞지 않은. 문맥을 보란 얘기예요. 문맥. 문맥은 컨텍스트. 앞뒤에 흐름이 있죠. 이 글의 느낌, 바이브가 있잖아. 그래서 그 문맥에 맞춰서 소재와 방향을 맞춰서 푸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건 앞뒤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장을 찾아서 맞춰봐야 돼. 내가 시작할 때 사과 얘기를 했으면 사과 그러나 배는 한 배 얘기하겠죠. 이 중간에 갑자기 사과 부분에 배의 특징에 들어가 있는 어휘가 있다면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구조로 봐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온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앞뒤에 근거가 있어요. 밑줄형은 당연히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내가 단어 4개를 모른다고 안 쫄아도 돼. 왜냐하면 출제자도 그걸 알아. 학교쌤은 모르는 것 같아. 수능 출제자들은 그걸 알아. 이거 애들 모르겠다를 알아. 근데 학교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학교쌤은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그렇게 바꿔내면 자기만 알지. 그래놓고 애들한테 어떻게 이걸 몰라? 학교쌤한테 우리 삼촌 이름 뭔 줄 알아? 쌤은 왜 그걸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아무튼 이런 경우 많아요. sad. 그러니까 다른 거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이? sad and happy. 이거 맞아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도 못 푼다.
and는 앞뒤로 방향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이거 틀린 거야. 쌤, 슬프면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 문제 안 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일반 상식 수준에서. and면 방향이 똑같아야 돼. 그 대망의 빈칸 18페이지. 혹시나 선택형, 지금 올해 6월이 선택형이 나왔거든, 어휘가? 내신에는 선택형이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 A, B, C형. 이렇게 나오면, 한쪽의 단어를 임의로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면 그냥 반의어로 보면 된다. 사전적 반의어는 아니지만 문맥적으로 반대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쪽만 알면 그냥 반대말이겠지 뭐 하고 생각하고 풀면 돼. 빈칸 제발 부탁인데 시킨 대로 해. 왜냐하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시간을 너무 쓰게 돼. 첫 번째, 제발 시킨 대로 첫 줄부터 무작정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찾아야 될 게 존재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여기저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 시작은 무조건 빈칸 문장부터 읽어야 돼. 그럼 빈칸 문장이 통문장이 아닌 경우에 다른 말들도 같이 써 있죠. 빈칸은 부분이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냥 상식적으로. 논설문인 경우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쓴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 및 주장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 중요한 데다 빈칸을 뚫어줘야겠죠. 아니면 그 말이 나오게 하는 근거에 뚫어줘야겠지. 바꿔 말하면 한 단락의 주장은 한 개야. 설명문도 주제는 하나잖아.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구간에 빈칸 뚫어줘야 돼. 아니면 어떻게 풀어요? 맞잖아. 그러니까 빈칸 문장에 들어있는 다른 말들도 중요한 거야. 그럼 그 말들이 어딘가에 반복된다. 그 반복되는 말을 체크하세요. 제발. 그럼 거기에 근거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한 번 더 읽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였지 하고 다시 보게 돼. 체크해놔. 자, 그리고 대입항 요인하겠죠. 그래서 재진수도 체크하면서 동시에 주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썼지 이거? 하고 그 주장과 제일 비슷한 보기를 빈칸에 넣어버리는 거야. 4번 논리적인 독해. 야, 논리적인 구조로 보자면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는 언어적인 지능이 뛰어난 애들은 이해하지만 이과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그런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명제 A랑 주어진 명제 B가 비슷한 의미지만 서로 다른 거잖아. 라는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지만 A와 B는 다른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논리적인 추론이고 자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써있는 거 자체로 이 글에 제시되어 있는 소재 그 자체로 그러니까 팩트만 보자는 거야. 깊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자체로. 그리고 빈칸 추론, 객관적 추론이라는 건 당연히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팩트를 체크하세요. 그럼 어떤 건 이 내용이 없어? 제껴. 어떤 건 있는데 반대야? 제껴. 얘는 있긴 한데 이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남겨놔. 하나 남았어. 그냥 그거 골라. 그럼 그게 답이야.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생각을 2번, 3번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19년 살았을 때 이 정도 생각을 하겠지. 는 그 객관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만 답이에요. 이런 거. 슬프면서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슬프지만 행복한 이렇게 써야 돼. sad but happy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의 추론만 합니다. 6번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제껴.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망칠 거야? 나봐. 여기까지 오잖아? 집중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지금. 그 순차적으로 푸시는 분들 있죠? 듣기 하는 도중에 18, 19 풀었고 그럼 20번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풀고 넘어오면 20, 21, 22, 23, 24 여기에 집중력을 어느 정도 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풀기 시작하겠죠? 왜냐면 나머지 풀어놨으면 30번도 집중력을 요하잖아? 자, 한 이제부터 빈칸 4개가 남아있어. 이미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 이때부터 멘탈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읽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정신적인 집중력이 고갈이 돼 있잖아.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리차지 시키면 돼. 어떻게 시켜요? 좀 쉬운 걸 먼저 풀어. 35번 같은 거. 아니면 40번 같은 거. 아니면 43, 45 같은 거. 그래서 쓱쓱쓱 읽어도 읽히는 걸 풀어놓으면
집중력은 한정적이야. 내가 많이 썼다가 다시 적게 쓰면 어느 정도의 양이 회복돼요. 그때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완전 집중했을 때 몰입을 했기 때문에 몰아일체. 시험지가 나고 내가 시험지인.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그냥 계속 쭉 가. 계속 풀어. 수학하다가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이 문제가 나고 내가 이 문제여가지고 몰아일체. 5분 남았습니다. 뭐야! 너 지금 12번인데? 너무 몰아일체 된 거죠? 다시 이거 한 번 읽고 안 풀리면 두 번 읽는 거야. 두 번 읽어도 너무 몰라? 그러면 일단 제껴. 사람이 하나에 꽂혀 있으면 그것만 보여. 계속 두 개만 고민된단 말이야.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것만 같기도 하고 다른 걸 먼저 보고 다시 리프레시해서 돌아오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됐죠? 제발. 안 되면 제껴. 괜찮아. 쌤, 제껴서 틀리면 어떡해요? 다른 거 맞추면 되잖아. 뭘 그런 거 쫄고 그래. 얘는 내신이 아니야. 3점짜리 3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 쫄지 마. 31페이지.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답률이 67.83%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이거 틀린다고. 너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하자. 봐봐. 여기까지 하고 시켜줄게. 30페이지 여백 있죠? 바로 앞에. 오늘 전체 풀이법을 정리하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빈칸을 푸는 순서도 좀 정리하고 가야 돼.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빈칸이 첫 줄에 위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빈칸이 초중 혹은 중반부, 그러니까 이쯤 위치하는 경우. 세 번째, 빈칸이 마지막 줄 아니면 후반부에 위치한 경우인데 보통 마지막 줄이라 합시다.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얘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제일 첫 번째로는 당연히 빈칸을 읽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빈칸을 먼저 읽는 거지. 얘도 당연히 빈칸을 먼저 읽어.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아래쪽을 쑥 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없죠. 왜냐면 첫 줄이 빈칸이면 주제문이거든. 따라서 재진술도 찾고 주장도 찾아보면서 쭉쭉 읽어나가면 돼. 1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요놈들 빈칸이 있으면 빈칸 뒤를 보세요. 빈칸 뒤.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된다? 잠깐 나 좀 봐. 적지 말고 나 좀 봐봐. 얘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위쪽이 3번이 돼요. 순서가. 왜 그런지 말해줄게. 나 봐봐. 이거 중요한 말이겠죠. 그럼 이 뒤에 써있는 건 이 중요한 말을 덧붙이는 근거들이겠지. 서포팅 센텐스일 거야. 그럼 여기 근거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명확하게 알았다? 그럼 끝. 3번까지 안 가도 돼. 여기서 애매모호하다? 그럼 3번까지 읽고 일치불 채우면 되잖아. 자, 요놈 첫 번째 여기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 문장을 봅니다. 마지막에 있으면 직접 문장. 그런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문장과의 문맥을 보려고 그래요. 문맥. 앞에 있었던 어떠한 상황이 여기로 이어진 거니까 문맥을 보려고 그런 거라. 그 다음에 번외로 이런 경우도 좀 있긴 한데 아주 번외예요. 이렇게 빈칸 있고 마지막 줄 있는 경우가 있어. 빈칸 있고 마지막 줄 한 문장 더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도 빈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뒷문장. 빈칸 뒷문장. 그게 서포팅 센텐스겠죠. 또한 얘도 문맥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 2 하고 3으로 올라가면 돼. 1, 2, 3 얘랑 거의 똑같아요. 됐죠? 들어! 잠깐만 적을 시간 줄게. 31페이지 봐봐. 그러니까 31페이지에 0-1번은 이렇게 풀 거란 얘기야. 빈칸을 먼저 읽을 거야.
쌤, 빈칸이 무려 4줄 위인데요? 그러면 더 땡큐야. 왜냐면 한 문장의 동사를 한 번밖에 못 쓰죠. 문장이 길어진다라는 건 동사가 한 번 더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접속사나 관계사나 동격의 대시나 등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방향 및 추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더 땡큐. 하고 빈칸 뒤를 볼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빈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빈칸 뒤를 봤는데 난 너무나 확실히 알겠어. 이거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럼 답을 고릅니다. 하고 끝. 한 번 더. 빈칸 읽어. 빈칸 뒤에를 본다. 답이 나오네. 끝. 답이 나왔는데 좀 불안해. 아니면 잘 몰라? 그럼 첫 줄로 가서 읽고 다시 답. 두 단계로 나뉘어져. 빈칸 읽고 빈칸 뒤에 봤는데 답이 확실히 나와요. 보기 봤더니 답이 있어요. 끝. 근데 답이 나오긴 하는데 좀 긴가민가하고 불안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면 돼. 됐니? 1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2단계까지 가도 된다는 얘기다. 제 말 이해하죠? 자, 30페이지에다가 요거 적고 31페이지 0-1 문제 풀고 쉰다.